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박영순입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가서 메뉴판을 보면 메뉴에 써있는 커피 하나가 있죠. 대부분 거기 있어요. 뭘까요?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는 기존 커피 제조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오랜 전통을 이어온 재즈베나 비엔나 커피보다 쉽게 대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유가 나름 있겠죠. 오늘날 커피 제조 방식과 문화를 정착시킨 에스프레소에 대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6세기 트리키에서 제주배로 대중화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커피는 17세기에는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더욱더 폭발적인 인기를 이끌어냅니다. 이젠 맛을 추구하게 됐고 귀족들이 치아에 끼는 커피를 걸러내기 시작했고 우려내기가 대중화하면서 커피 맛은 더욱더 좋아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커피 맛에 매료됩니다. 19세기에는 커피에서는 유럽 사람들의 이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카페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따라서 빨리빨리 커피를 추출을 해야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됐죠. 빨리빨리 추출해서 달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까지 막 커져가니까 이제 커피를 만드는 쪽에서는 속도를 내려고 해요. 이럴 때 1884년에 모리온도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압을 이용해 가지고 커피가루를 막 물을 통과시키죠. 한꺼번에 한 200인분 가량의 커피를 뽑아 놓고 그거를 막 나눠주는. 그런데 이것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일부 실험실에서는 운영이 됐지만 시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영감을 줬습니다. 커피에서도 1901년에 루이기 베짜라고 하는 사람이 안젤로 모리온도의 그 아이디어를 계승시켜 가지고 20년 만에 보일러를 장착시킨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이제 1906년 밀라노에서 이제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 부스에 카페 익스프레소라는 그런 원통형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내걸고 그냥 홍보를 왁자지껄하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에스프레소, 익스프레소, 빠르다는 뜻입니다. 달인법이나 우려내기 같은 경우 커피를 갖다가 만들려면 한 5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 베짜라의 바로 그 머신은 30초면은 바로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주문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오직 한 사람이 한 잔의 커피를 바로 내주는 것이고 주문한 사람은 그거를 바로 마시니까 향기가 공기적으로 날아가지 않고 한 잔에 가득 담게 되죠. 이 때문에 에스프레소에는 의미가 더 붙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라틴어 뿌리를 설명하는 사전에는 이렇게 누르다, 힘껏 눌러서 송즙을 끄집어내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고속 우편에서는 우리가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직 당신만을 위해, 한 사람만을 위해 배달되는 우편. 그래서 에스프레소에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커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끓이는데 증기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기압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끓이면 물이 120도까지 막 끓어오릅니다. 우리 120도의 뜨거운 물에서는 커피가 타죠. 그러니까 탄맛도 많고 향기가 좀 그윽하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1940년대 후반 거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이 문제를 가찌아라고 하는 사람이 해결합니다. 뭐냐면 레버식, 지렛대 원리를 갖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수증기 압력을 가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이 막대기처럼 생긴 장치를 잡아서 압력을 주었다가 풀어놓으면 이게 웬일입니까? 커피에 가하는 압력이 9기압에서 15기압까지 굉장히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수증기를 쓸 때의 끓는 저 모름을 해결하게 되니까 커피가 타는 맛, 향기를 갖다 손실시키는 이런 느낌이 없고 더 맛있었던 거죠. 이제 다만 대신 레버를 당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주로 남자들이 바리스타의 업무를 하게 됐었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이제 버튼만 누르면은 모터가 돌아가면서 구기압을 만들어주는 머신들이 공급되고 그 다음부터 여성들도 바리스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찌아가 만들어낸 이 그 레버식
추출 방식에서 크레마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크레마가 있는 커피를 보고서는 야, 저 참 금빛 색깔로 아름답기도 하다. 근데 이거를 마셔보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그 미세한 공기 하나하나에 향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입에 들어와서 향기가 막 터지고, 야, 이 앞으로 이 크레마가 있는 커피만 마셔야겠구나. 이 황색의 크레마가 있을 때가 훨씬 더 커피가 좋은 거구나 해서 자기들 사이에서 에스프레소에는 반드시 크레마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되죠? 에스프레소 머신은 반드시 구기압의 압력이 가해져야 된다 라고 해서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크레마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압력을 구기압이나 가해 가지고 잔에 담기는데 어떻게 돼요? 나와서는 압력이 풀리죠. 압력이 풀리니까 그 액체에 있던 이산화탄소나 향기, 가스들이 막 바깥으로 날아가는데 그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으니까 방울을 이루게 되고 그 사이에 가스가 차면서 향기 성분이 갇히게 되고, 크레마 있는 커피를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실 때 향기도 풍성하고 입에서 막 터지는 기포의 향연들이죠. 에스프레소를 음미하는 데에는 바디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이 바디는 통상 커피가 입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린 점막에 눌러주는 무게감 혹은 혀를 감싸주는 촉감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자, 이제 바디감이라고 하는 거 어렵죠?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입에 머금을 때와 우유를 입에 머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혀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물일 때는 부드럽게 별로 존재감 없이 막 흘러가죠. 입안을 채워주는 느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유를 갖다 담으실 때는 어떻죠? 존재감이 있죠. 막 누르는 것 같고 막 씹어 먹어야 될 것 같고 무게감도 막 눌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와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커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걸 입에 머금었을 때 우유 쪽에 가까운 느낌이 있다 그러면 바디가 헤비하다, 바디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물 쪽에 가깝다 그러면 바디가 라이트하다 혹은 그냥 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그럼 바디가 항상 무거워야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자감이 느껴지고 거끌거리고 하면 탄 커피가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거치는 느낌이 있을 때는 바디가 무겁더라도 좋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바디라고 하는 건 이탈리아 말 코르포에서 시작이 됐고, 이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730년대에 레드와인의 향미를 묘사하는 데 등장을 합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을 이탈리아의 살집이라고 하는 느낌의 코르포라는 용어를 쓰게 됐고, 에스프레소를 이야기할 때 코르포를 갖다가 쓰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것이 1960년대에 세계로 커피가 퍼지면서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분들이 코르포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영어권에서는 이거를 바디감, 질감, 그래서 뭐 텍처, 텍타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디라는 걸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에스프레소 커피와 드립커피는 맛이 어떻게 다를까요? 에스프레소는 드립커피보다 당연히 농도도 짙고 같은 양이라고 하면 녹아 들어가 있는 고용물질이 많습니다. 진한 만큼 어떻게 되죠? 한 잔의 양은 좀 작습니다. 작아도 세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셀 때 한 잔, 두 잔 하지 않고 샷이란 말을 씁니다. 에스프레소가 굉장히 진하니까 카페인의 함량이 뭐 거의 2배 이상 달할 것이다, 3, 4배 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스프레소는 한번 추출될 때 이론적 25에서 30ml만 나오고 거기에 사용되는 커피의 양도 10g 정도입니다. 대신 드립은 한번 일인용을 할 때 20g 정도를 보통 쓰시고 추출되는 양도 거의 6온주, 8온주 거의 200ml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한 잔의 커피에 담겨있는 카페인의 함량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와인이나 알코올 쪽에서는 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주 한 잔, 양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맥주 한 잔 똑같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한 잔에 섭취하는 알코올이 시간을 가지고 적응되면서 잔의 크기가 달라졌듯이 커피에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농도에 따라서 카페인의 함량에 따라서 드시는 그 커피를 담아내는 잔의 용량이 달라집니다. 오늘 한번 에스프레소를 드셔보시면서요, 이런 역사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향미와 바디를 즐기는 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